드디어 선관위가 어느 정도 개판인지 점점 더 그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부정선거에 관한 진상규명투쟁, 그리고 선거법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그런 투쟁으로 이어질 겁니다. 백모 세뇌 탈출은 그 같은 투쟁을 좀 더 원격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더 큰 관점에서 뿌리를 밝히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투쟁과 함께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발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발전이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그렇게 발전해서 뭐하냐. 온 세상이 전부 리짜이밍과 더불당과 종중의 천한데,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겁지만 이것이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본격적인 실험 단계로 들어간 5,500파운드 터보팬 엔진의 숨겨진 비밀을 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 엔진을 백모가 해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그런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군사지정학적으로 또 우리들의 저항에 있어서, 그리고 한반도 운명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 무시무시한 어떤 장벽을 지금 깨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엔진과 동급인 게 롤스로이스 엔진인데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5,500파운드 터보팬 엔진의 그 본격적인 지상 테스트가 시작됐죠. 네, 며칠 전에 이제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언론이나 또 유튜버들이 이거를 계속 많이 다뤘고, 주로 이제 주목한 게 뭐냐면 1800 켈빈, 이게 이제 섭씨 1527도입니다. 터빈 입고 온도, 이거를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가 되면 동급 세계 최고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뭐 1800 켈빈, 섭씨 1527, 이게 왜 세계 최고 수준이야? 심지어는 우리 그 F414 엔진, 우리가 저기 KF21에 쓰는 그거보다 훨씬 낫잖아. 거기는 섭씨 1649도인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동급에 주목해야 됩니다. 1500파운드 포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엔진들이 팬 직경이, 앞에 팬이 달려 있죠. 팬 직경이 500에서 600mm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 직경이 작아지면 블레이드 내부에 복잡한 냉각 회로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내부에. 터빈 블레이드가 이제 열을 받으니까. 터빈은 연소실 다음에 있는 게 터빈이고요. 연소실 앞에 있는 게 이제 압축기입니다. 그러니까 컴프레서입니다. 그래서 이 체급의 엔진, 그러니까 5,500파운드 포스 엔진은 이 적용 대상이 최고급 기종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단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체급에서 세계 최강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800 켈빈이면 1527도면. 그러니까 작은 엔진을 가지고, 또 그렇게 단가가 높지 않은 엔진을 가지고 이 터빈 입고 온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이건 상당히 그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다른 그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는 언론이나 또 다른 그 밀리터리 유튜버들이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 그걸 백모가 해킹을 하겠습니다. 발표되지 않은 자료인데요. 뒤져냈지만 국가기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슬쩍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이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엔진이 이제 그 샤프트가 두 개거든요. 그래서 긴 샤프트는 뭐냐면 저압 샤프트라 그래요. 그리고 짧은 샤프트는 그 바깥에서 돌아가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파란색이 저압 샤프트고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것이 고압 샤프트죠. 노란색이. 그래서 그 연소실에서 빵 하고 튀어나오는 그 폭발 그 추력이 제일 먼저 고압 샤프트를 돌리죠. 그럼 고압 터빈에 달려있는 고압 컴프레서가 돌아요. 그리고 나서 뒤로 나오면서 저압 터빈을 돌려요. 그럼 저압 터빈이랑 같은 샤프트, 스풀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이제 저압 컴프레서가 돌아가고, 또 팬은 저압 컴프레서랑 같이 달려 있어요. 팬이 돌아가요. 그게 이제 이런 그 트윈 샤프트 구조의 터보팬 엔진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게 이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것에는 없지만 해킹하면은 그 비밀이 뭔지 알 수 있고, 그 비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무엇을 중점을 두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번에 드는 생각은, 이렇게 한 발 한 발 잘 가고 있는데 왜 정치는 이 모양이냐. 도대체 이래 봐야 리짜이밍 더블당 종중천하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처연한 마음이 든다고요.
그래서 그걸 좀 균형을 잡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부탁드리고요. 또 자율구독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이 제가 해킹한 거예요. 심지어는 빨간색은 또 추정한 거예요. 그리고 녹색은 이건 계산한 거예요. 자, 이 길이도 발표가 안 됐어요. 근데 길이는 대개 1m 80cm, 1800mm라고 추정이 됩니다. 팬 직경 발표 안 됐어요. 근데 팬 직경 500mm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 동급 최강 엔진이 어디 거냐? 네, 롤스로이스의 어도 MK951입니다. 그냥 롤스로이스 951이라 그렇게요. 이건 추력은 6000파운드고요. 길이는 우리보다 한 16cm 길어요. 1960mm고요. 팬 직경은 한 80mm 더 큽니다. 580mm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 발표된 자료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차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개발하려고 하냐? 초점이 어디냐? 그리고 지금까지 뭐가 돼 있냐? 그리고 이런 게 개발된다 그랬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길이가 1800이다. 딱 보면요. 이게 어떤 다이 위에 이 엔진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아래 다이 길이를 빼고서 엔진만 딱 봤을 때 사람의 키와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이 180 정도 되니까 한 1800mm 정도 길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팬 직경은 조금 이제 추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의 그 길이 혹은 이 엔진의 길이를 1800으로 놓고 3분의 1 등급을 하면 그 대개 팬 직경이 그러니까 팬을 둘러싼 전체가 이게 한 그 나셀이라 그러나 나셀이 한 600mm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럼 팬은 한 500mm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우징이 전체가 600mm 정도 되면 팬 자체는 한 500mm 되겠다. 그래서 일단 감을 좀 잡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산을 해서 밝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에 이게 발표 안 된 거예요. 이거 해킹한 자료예요. RPM이 나온다고요. 저압 RPM이 15200이에요. 저압 컴프레서의 그 회전 속도가 분당 15200회가 회전을 한다 그러면 이게 복잡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앞에 팬도 분당 15200을 회전한다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팬이 15200을 회전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 팬의 종단이 마하 1.2, 음속의 1.2배를 넘으면 안 돼요. 모든 터보팬이 그래요. 그게 마의 장벽이에요. 그걸 넘는 순간 슈퍼소닉 샤크라 그러죠. 그러니까 초음속 충격파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도 마찬가지예요. 헬리콥터 이 그 날개가요. 종단 속도가 마하 1.2를 넘게 되면 큰일 나요. 초음속 충격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팬도 똑같습니다. 팬의 종단 속도가 마하 1.2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종단 속도가 마하 1.1가 안 넘어야 돼. 15,200번이 도는데. 그러면 팬의 직경이 500mm 이상 커질 수가 없어요. 직경이 커지면은 15,200회를 분당 돌면요. 종단이 마하 1.2가 넘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전 속도 15,584일 때 직경 500mm 팬의 종단 속도는 마하 1.2예요. 정확히. 근데 지금 15,200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마하 1.1 뭐 이렇다고요. 1.04. 한계까지 간 거예요. 500mm만 돼도 직경이. 그래서 이 팬 직경이 500mm에서 크게 안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야, 그 RPM 숫자 네가 어떻게 알았어? 예. 이 국방부에서 발표한 그 동영상에 보면요. 지나갈 때 전시 판넬이 붙어 있어요. 이 전시회는 일반인을 위한 전시가 아니고 관계자를 위한 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사가 가서 아마 그것도 안 찍었을 거예요. 국방부랑 이런 쪽에서 찍어서 뿌린 자료죠. 거기에 보면 이 판넬이 딱 나와요.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 예. 최대 회전수, 고압축 21,653, 저압축 15,200. 그 제가 무슨 국가기밀이 아니라 국가가 발표한 영상 속에 있는 화면을 주목해서 끄집어낸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밀이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그 롤스로이스 951 얘기했잖아요. 저압축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천천히 돌아요. 13,600이야. 우린 15,200인데. 고압축은요, 엄청나요, 차이. 우린 21,653인데, 저기는 15,512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게 고압축이고, 속에 있는 게 저압축인데, 이걸 반대 방향으로 돌려.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자이로스코프 효과라 그러죠. 기체 자체가 뱅글뱅글 돈다고요. 어떤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겉에 있는 축을 만약에 이 방향으로 돌린다 그러면 속에 있는 축은 이렇게 돌린다고요. 그럼 이 베어링은 도대체 베어링은 중간에 축과 축 사이에 베어링 끼워져 있는데 베어링은 이 상대 속도를 결국 상대 회전 속도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어링은 분당 36,853회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축과 축 사이에 끼워져 있는 베어링은. 그러면 베어링의 바깥면은 고압축을 따라서 도니까 21,653회전을 이렇게 돌고 있고 베어링의 안쪽 면은 저압축을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15,200회를 도니까 결국 베어링 자체로 보면은 분당 36,853회. 그럼 얼마야? 초당 600회. 1000분의 1.5초마다 1회전. 무지하게 빨리 도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한국의 기술이 이런 종류의 단조, 이거 이제 두들겨서 만들잖아요. 포징이라 그러죠. 단조, 베어링, 축 균형 맞추는 거. 이런 금속 기계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 클래스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F414 엔진만 해도요. 엔진의 직경이 큰 엔진이 아니에요. 그게 한 90cm쯤 될 거예요. 직경이. 900mm. 얘는 500mm라고 그 직경이라는 게 이제 팬 직경이에요. 근데 얘는 이게 500mm예요. 그러면 팬 직경이 500mm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좁아져 가니까 고압 컴프레서는 직경이 얼마쯤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400mm 이렇게 된다고요. 고압 터빈 직경이 400에서 뭐 350에서 400mm 사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400mm라 그래봐야 요만한 거예요. 그 한쪽은 요만해. 여기서 뭐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날개는 요만해. 요만한 날개 안에 그 내부에 아주 복잡한 그 냉각 그 유로, 그러니까 냉각을 위한 공기나 어떤 이런 것들이 흐를 수 있는 그걸 파거든요. 그 얇은 거 안에. 그러니까 이게 직경이 커지고 팬이 두꺼워지면 그런 걸 하기가 편해요, 좀. 근데 이게 직경이 작아지고 팬이 얇아지고 이러면 그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특수합금, 특수열차단 코팅, 초정밀 내부 유로, 뭐 femtol 레이저 같은 가공한다 그래요. 레이저 가공인데 아주 정밀 레이저 가공.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이런 거 자체에 관해서 이런 금속을 다루고 기계를 하고 이거는 이미 클래스에 올라서 있는 걸 보여줘요. 요번 이거 개발 성공이. 그럼 우리가 뭐가 아직 부족한데 엄청 많습니다. 엄청 치명적이에요. 좀 보면 웃겨 약간. 그리고 약간 웃음이 나와. 여기 압축비 보세요. 우리는 6.4대 1인데 동급 최강인 롤스로이스는 12.2대 1이야. 더 웃기는 건 뭐냐. 압축 단수가 우리는 저압 2, 고압 6 해서 압축 단수가 8개예요. 근데 롤스로이스는 오히려 하나 작아. 2개, 5개, 7개야. 그러면 압축 돌아가는 압축 단수가 롤스로이스가 작은데 왜 롤스로이스가 압축비가 더 잘 나오지? 압축비가 잘 나와야 성능이 올라가고 연비가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F414 엔진 같으면요. 압축비가 30대 1이에요. 일단 엔진이 이것도 크고 직경도 크고 하니까 그렇게 올라가요. 근데 요 차급에서는 압축비 12.2대 1 이러면 이제 세계 최강 클래스예요, 이게. 5,500파운드 이쪽에서. 근데 우리는 그거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 6.4대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압축을 아직 잘 못하는 거야. 이걸 왜 잘 못하냐. 압축을 하려면 이 날개가 공기를 말잖아요. 그러면 날개 주변에 있는 그 주변은 그 말린 공기를 다시 쥐어 짜주는 그런 그 이빨을 갖고 있어요. 주변부는. 그 이빨을 베인이라 그래요. 그건 고정돼 있죠, 보통. 그리고 날개는 그 안에서 돌아가고. 그러니까 날개, 블레이드라는 거는 회전체에 있는 거고요. 베인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주변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사이를 0.5mm로 할 거냐, 0.1mm로 할 거냐, 얘가 어떤 각도로 만날 거냐, 이런 그 어떤 굉장히 직관적이고 예술에 가까운 영역이에요, 이게. 이게 진동도 심하고 크니까 이걸 얼마나 작게 해야 될지 아무도 사실 몰라. 안 해본 사람은. 겁이 나서 이걸 줄이지도 못한다고, 일단. 근데 걔를 그렇게 아주 기기묘묘하게 짜야 이걸 쥐어 짜갖고 공기를 압축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아직. 그래서 이 바닥에 격언이 있습니다. 단조, 두들겨서 쇠를 질기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샤프트를 만드는 거. 그거는 금속 기계 영역이야. 그러나 블레이드, 베인, 이런 압축기, 터빈 이런 쪽은 이거는 유체역학 예술이야. 하나는 기계 가공 기술이고 하나는 유체역학 예술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를 해요.
영어로 말하면 forgings and shafts are metallurgy, but blades and vanes are pure fluid mechanics. 근데 그 어감 자체는 이건 유체역학적인 어떤 예술적인 거고 이거는 그냥 금속 가공 기술 그 자체다.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과 그 가공 기술에 있어서는 그거 자체에 관해서는 세계 탑급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체역학, 그 미세하게 어떻게 틈을 줘가지고 거기에다가 공기를 말아서 쥐어 짜서 집어넣고 그걸 그 틈을 어떤 형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좁혀나갈 거냐. 이거는 아직 우리가 걸음마인 거예요. 말하자면. 걸음마인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마가 선택한 걸음마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축을 만들어 놨잖아. 그것도 아주 그냥 세계 최강급으로 초고속으로, 그러니까 상대 회전 속도로 하면 36,000회전, 분당 왜냐면 겉에 축은 21,000, 안에 축은 15,000. 근데 서로 방향이 다르니까 결국 베어링은 36,000회전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베어링은. 그런데 그렇게 36,000회전씩 일어나면서 그거를 균형을 잡고 있고 견뎌내고 있어. 이거는 금속 및 그 가공에 있어서 세계 최정상급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뭐가 부족한 거냐면은 이제 그 기본을 다져놨잖아요. 거기서 이제 앞으로 한 1, 2년에 걸쳐서 블레이드를 바꿔보고 베인을 바꿔보고 하면서 좁혀보고 넓혀보고 요렇게 틀어보고 저렇게 틀어보고 하면서 이제 그걸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실물로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슈퍼컴퓨터 같은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그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또 풍동에서 어떤 한 부분을 떼내 갖고 실험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걸 좁혀 나가는 거예요.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롤스로이스보다 더 이게 축회전이 더 빠르기 때문에 롤스로이스만큼 우리가 유체역학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유체역학의 예술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의 압축비는 이 동급에 있어서 롤스로이스의 12.2보다 좀 더 높아질 거예요. 심지어 16, 15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기술 수준 차이를 딱 보여주는 건 요 숫자입니다. 가압, 계수, 단. 이거는 백모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해요. 엔지니어들은.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압축비가 6.4대 1이야. 그런데 저압에 2단이 있고 고압에 5단이야. 그러면 7단을 거치니까 기압이 1기압에서 6.4기압으로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각 단을 거칠 때마다 얼마씩 높아졌냐 이거. 이게 받아서 높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제곱이 아니라 곱하기 방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을 높일 때마다 1.26배가 높아지면 8단을 거치고 나면은 6.4배가 높아지는 거예요. 복리 계산 방식이거든요. 복리라 그러면 그냥 감이 오실 거예요. 한 단 할 때마다 복리이자 26%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까지 해서 1.26배, 126%. 그다음에 또 거기에 곱하기 126%, 거기에 곱하기 126%. 그래서 이걸 8번 하고 나면 640%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보세요. 롤스로이스는 한 단 거칠 때마다 원리금 합 143% 나와. 1.43. 이게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대한민국과 롤스로이스의 동급 최강인데 기술 차이예요. 앞으로 여기에 연구개발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리고 해낼 겁니다. 이미 해내는 방법론은 다 있어. 디지털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풍동에서 부분적으로 실험해보고 실제로 제작해서 해보고 어떤 이론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당연히 해내죠. 한국인이 그거 못 해내겠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롤스로이스가 그 유로파이터에 들어가는 그 엔진 만들었잖아요. 그 엔진 좋은 엔진이거든요. F414보다도 좋아요. 그런 엔진 그냥 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냥 해낸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거에 도달하는 순간. 그게 이제 눈앞에 이렇게 그 지평선이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F414 엔진의 그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F414 400 최신형, 우리가 이거 쓰고 있죠. 블리스크거든요. 블리스크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 축에 그 둥그런 몸체를 달고 그 몸체에 블레이드를 꼽아요. 축에 달리는 둥그런 몸체를 디스크라 그러고요. 거기에 꼽히는 거를 블레이드라 그러는데 이게 회전수가 높아지면요. 디스크 위에다가 블레이드를 그냥 같이 박을 수밖에 없다고요. 한 몸체로 꼽는 게 아니라. 그걸 블리스크라 그래요. 블레이드랑 디스크 합쳐서. 아마 지금도 이미 블리스크 방식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그 RPM이 높으면요. 21,653 분당. 그럼 초당 얼마야? 400회전 아니야.
거의 370회 전. 그러면 한 초 도는데 한 회전 도는데 1000분의 3초야. 저 정도 되면 원심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블레이드를 디스크에 꼽는 방식, 그러니까 블레이드와 디스크가 착탈식으로 돼 있는 거는 견딜 수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이미 블리스크로 가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하이텍입니다. 블리스크는. 무지한 하이텍이에요. 저건. 그래서 저건 이제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봐야죠. 예, 굉장히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속 기계 기술은 이미 우리가 세계 탑 클래스에 가 있는 거예요. 뭐 TIT 뭐 몇 도 금속 무슨 합금 어쩌고 저쩌고 그거요 거기 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TIT를 뭐 높게 한다 낮게 한다는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TIT가 높아지면 그만큼 뭐라 그럴까 그 유지보수도 어렵고 제작비용도 높아져요. 예를 들면 민항기 엔진들 있잖아요. 롤스로이스가 잘 만들고 저기 프라드 위트니도 잘 만들죠. 프라드 위트니 캐나다도 잘 만들고 그런 거 보면 TIT가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F-35 엔진 같은 경우 TIT를 엄청 높이는데 1900도 내역까지 높이죠. 삽시로. 그러면은 손이 엄청 간다고요. 실제로는. 손이 엄청 가요. 그래서 TIT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경제적인 측면에 더 많이 좌우되는 그런 기술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할 거예요. 조만간에. 그래서 저는 금속이나 기계에 관해서는 이미 사실은 도달해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가스터빈을 만드는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이런 세계적 강자들보다 너무 이제 짬밥이 짧은 게 뭐냐면은 이 바로 바람길의 예술이에요. 공기의 흐름에 관해서 이걸 어떻게 쥐어 짜갖고 압력을 높이냐 이런 것들 그걸 이제 급속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눈앞에 이렇게 왔구나. 좋죠. 저도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근데 마음 무거워지죠. 우선 이제 마음 무겁기 전에 이 문제 생각해 봐야죠. 야, 이런 물건 왜 만드는 거야? 이 먹고 이게 뭐 한화의 그 임원분은 나오셔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항기 엔진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건 한화의 비전이고 백모가 보긴 힘들어요. 민항기 엔진은요. 두 가지입니다. 써본 거 쓰고요. 많이 깔려 있는 거 씁니다. 그래서 그 엔진 시장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요. 롤스로이스 민항기 엔진 세계 최강급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까 지금 KTF 5500이 지금 벤치마킹에서 따라가고자 하는 게 이 롤스로이스 아까 그 951 엔진이라고요. 롤스로이스 951 엔진은 바이패스 비율이 0.8 정도 돼요. 0.7. 그 비슷해요. 우리도 0.71이잖아요. 우리랑 비슷해. 군사용이라고요. 그럼 롤스로이스 951의 코어를 이용한 민항기용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었냐? 장사 안 될 것 같아서. 전 세계 민항기 엔진을 휩쓸고 있는 롤스로이스가 자기들의 최신형이거든요. 이게 어도어 엔진 패밀리 자체는 오래됐지만 어도어 MK951은요. 완전히 백지에서 다시 디자인해서 2005년에 만들어진 엔진이에요. 최신이에요. 2005년에 아주 따끈따끈한 엔진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민항기 버전이 없어. 군용이야. 군용으로 지금까지 얼마 팔았나? 한 80대? 100대? 예. BAE 호크에 좀 팔았고요. 호크의 이런 변형들 좀 팔았고요. 예, 그 정도, 호크 변형도 못 팔았다. BAE 호크, 한 80대 팔았어. 호크 변형이랑. 예, 그렇게 해서 한 80대 팔았어요. 80대 엔진.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왜 만드는데? 그건 뭐 한화가 재주가 좋아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케이 이거 갖고 민항기 엔진 만들어서 민항기 엔진은 한화가 하는 사업이고 근데 백모는 그거는 퀘스천 마크다. 냉정하게 표현해서 그런 거 같았으면 롤스로이스가 2005년에 벌써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 20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쪽에 수명이 길고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최신형이야. 최신형 이미 만들어 놨는데 롤스로이스 그 민항기 엔진 그 세계를 휩쓰는 롤스로이스도 그걸 가지고 민항기 버전을 아직 안 만들었는데 그게 글쎄 저는 퀘스천 마크라. 그럼 이런 거 왜 하는데? 왜 하는데? 군용이거든요. 그럼 이런 군용을 왜 하는데? 정은이 때문에 만드는 거야? 아니에요. 이거는 정은이는 이런 정도 대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요. 이렇게 세계 최강급의 사실은 세계 동급 최강이거든요. 이런 엔진을 만들겠다고 튀어나온 건데 이거 만들어봐야 이재명 더불당 종중천한테 이걸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다시 냉정해지자고요. 뭐 전투기 엔진도 그렇고요. 이거 엔진도 그렇고요. KF-21을 수출하기 위해서 전투기 엔진 만들어?
저는 무슨 무기가 뭐 수출에 무슨 목숨 걸 일 있어. 어떤 종류의 무기를 만들려 그럴 때 엔진 없으면 못 만드는 무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입하면 되잖아. 안 팔아줘. 왜 안 파는데? 미사일 기술 통제체 때문에 못 팔아. 거기다가 두 번째, 유인 전투기에라도 가끔 적용하면 좋은 건 또 뭐가 있냐면 미국이 빼딱한 관점, 빼딱한 정책에 함몰되는 때가 있어요. 가끔씩 수십 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국을 희생양으로 한국에 대한 고려 없이 중국과 빅딜을 친다. 논리적으로 가능하죠. 그 구체적인 사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을 요리하겠다. 중국과 빅딜 쳐서.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사례가 있다고요. 1945년 2월 얄타 회담 때 한국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한반도 전체가 다 스탈린한테 넘어갈 뻔했어요. 1971년 키신저 때 갑자기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중공이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 이러니까 세계 질서가 막 요동을 치고 우리 또 죽을 뻔했다고 이때. 1989년 이후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 30년이 작동을 했는데 이때도 우리가 이제 최소한 25년은 작동했죠. 30년 작동했죠. 1919년까지, 18년까지, 미중 관세 전쟁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입장, 우리의 보이스를 관철시키려면 뭔가 우리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레버리지라고. 그런 용도들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이 중에서 특히 MTCR이랑 관계된 거 이런 거라고요. 제대로 된 중고도 장기 채공 드론 만드는 나라 있나? 유럽도 안 만들어요. 제대로 된 거 없어. 만들어 놨는데 너무 그건 안 써. 없어요 아직 이 시점까지. 스텔스, 정찰, 통신허브, 전자전, 우리 가오리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데 있나? 서류상으로 유럽은 있지. 근데 퀘스천 마크지. 로얄 링맨 서류상으로 유럽은 있지. 근데 퀘스천 마크죠. 미끼 드론 말드라 그러는 거예요. 특히 전자전 할 때 쓰거든요. 저거 미리 쫙 뿌려놓으면 쟤는요 뭐 크지도 않아. 요만한 놈이 그냥 그 상대방 레이더를 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반사를 해서 요만한 놈이 내가 B-52야 내가 F-35야 하고서 가짜 흉내를 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게 진짜 B-52고 F-35인 줄 알고 그냥 숨겨놨던 그냥 그 요격 미사일로 계속 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 저기 지금 방공 레이더는 저기 있고 저기 요격 미사일 포대는 저기 있고 어디 있고 다 보고서 그 다음에 빠방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미끼 드론이거든. 무인 전투기 이런 걸로 쓰겠다고 했을 때는 엔진도 못 쏴, 레이더도 못 쏴, 대함, 대지, 대벙커 미사일도 못 쏴, 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못 쏴, 초음속 대레이더 미사일도 못 쏴니다. 이런 데 쓰겠다고 할 때는. 그러면 이런 데 쓰려고 하는 엔진을 만들면서 동시에 A사 레이더를 만들면서 동시에 대함, 대지, 대벙커 미사일을 만들면서 동시에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만들고 초음속 대레이더 미사일 만들려고 하고 있거나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야?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지금 우리가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역에 가면 수출도 잘 안 돼. 이런 용도로는. 이런 용도는 수출도 잘 안 돼요. 이런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그 KTF 5500 엔진 이런 용도로 쓰는 거 우리 내부에서 글쎄 이거 앞으로 많이 한 500대 뭐 1000대 이렇게 쓰면은 많이 쓰는 거지. 예. 앞으로 이제 이런 드론이 많아진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 이게 장사 속으로 수출 그걸로 그러니까 그 기업을 존중을 해줘야지. 그런 그 수출 볼륨, 매출 볼륨 자체로만 보면 수출은 거의 안 될 거고요. 매출 볼륨 자체로만 보면 작다고요. 그런데 국가의 어떤 그 안보와 그리고 레버리지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억제력 이런 걸로 치면 무지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고 5,500파운드 포스 엔진 같은 거에 담긴 의미 이게 이 목고 그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한국은 제1도련의 핵심 주춧돌이에요. 제1도련은 중국을 억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큐슈, 오키나와 열도, 대만, 필리핀으로
구성이 되는 중국 억제선이고 일본의 혼슈와 홋카이도는 그 뒤에서 그걸 딱 뒷받침하는 버팀목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기는 결국 이거는 김정은용, 북한용을 훨씬 넘어서요. 이거는 중국이랑 관계된 무기예요. 중국을 겨냥하는 무기예요. 이 무기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형식 논리적 주적은 북한이지만 사실상의 주적은 중국이다. 혹은 사실상의 잠재적 주적은 중국이다. 그것이 의미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아무도 안 하지. 그래서 가슴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이런 무기들이 이렇게 개발되어 나가는 과정이 그 사실상의 잠재적 주적이 중국이라고 하니까 이게 개발되어 나가고 있는 건데 그 관성에 의해서 이거 엔지니어 보세요. 이런 거 이 엔지니어 눈에 선해. 바람길의 예술 아니에요. 이런 거 개발하면요 자기가 공기의 분자가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팬에 빨려 들어가. 그래서 그 컴프레서를 그래서 쥐어짜여 갖고 몸에 뱅뱅뱅뱅해서 그 코스를 따라서 꽝꽝꽝꽝꽝 부닥치면서 그래서 그 압력이 막 6배, 10배, 12배, 13배, 14배로 높아지는 거예요. 연소실에 갈 때까지. 머릿속에서 그게 뱅뱅 돈다고 자기가 그 공기의 그 흐름의 그 경로, 바람길의 예술 속에서 어떻게 흘러냐. 자기가 마치 공기의 분자가 돼서 그걸 겪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꿈꿀 때도. 그러면서 기술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 기술은 그리고 그 기술은 잠재적 사실상의 주적을 중국이라고 전제를 하는 기술이라고 이게.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실 정치는 리짜이밍 더블당 종중천하란 말이죠. 그럼 이 언밸런스, 이 아이러니 뭐냐 이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회와 경제가 성장할수록 우리의 몸집이 커질수록 우리의 뼈가 튼튼해질수록 저들이 집어삼켜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요. 니들이 삼전닉스 보유국을 먹을 수 있어? 니들이 조선 배터리 원전 SMR 보유국을 먹을 수 있어? 주주가 가만둘까? 국민이 가만둘까? 미국이 가만둘까?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저들에 대한 저항은요. 굉장히 다층에 걸쳐서 굉장히 여러 영역에 걸쳐서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또한 여러 이슈에 걸쳐서 서로 상호 연관이 내장된 상태에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점점 더 거세질 거고 다면화되고 점점 더 네트워킹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저항을 통해서 오히려 경제가 발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건강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외국 돈이 안 빠져나가고 더 와요. 예. 장동혁 대표와 국힘이 가서 열심히 싸울수록 외국 돈이 더 오고요. 예, 환율이 더 안정되고요. 미국이 우리 함부로 못 대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저기는 건강한 사회야. 지금 좀 문제가 있지만 극복될 거야. 우리가 어떻게 좀 도우면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죠. 저항이 우리의 밥줄이고 우리의 번영이 될 거예요. 또 우리가 번영하고 몸집이 커지고 뼈가 굵어질수록 저들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게 돼요. 보세요. 생각도 못한 일 아니에요. 삼전 하이닉스 성과급으로 쫙 나눠주니까 그때 그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와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자기가 교통정리했잖아. 소액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가서 고용노동부 장관, 삼전 대표이사, 하이닉스 대표이사 다 고발했잖아. 이유가 뭐냐? 성과급은 쟁의의 대상이 아니야. 근로계약에 그게 얼마 준다고 안 돼 있는 거야. 그럼 성과급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주총에서 결정하는 거야. 근데 성과급을 쟁의의 대상으로 해서 주주는 백벤치 시켜놓고 고용자와 피용자 사이에서 결정해. 야, 이 쌍스러운 것들아, 니들 감옥 좀 가야겠다. 그러고서 고발해버린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쌍스러운 짓이 벌어지는데 장관 너는 왜 거기 껴서 네가 왜 거기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저기 칼춤 추냐? 이거지. 너도 고발. 그죠? 이렇게 해서 원칙을 확인하고 세워가야 돼요. 앞으로 이런 투쟁이
여기저기서 막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밑으로는 어떤 하나의 원리로 엮이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이렇게 숨을 고르고 좀 더 배짱이 있고 좀 더 근시안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이 원대한 안목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